请记得点赞和点击订阅我的频道，并分享和你的朋友。谢谢。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하오의 류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장문 파트 1 기출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죠. 犹豫它有些显得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동사 시엔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엔더는요, 드러나게 하다, 보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동사, 형용사, 주술사절을 목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보세요. 经过几年工作实践他显得有经验了. 몇 년간의 근무 실천을 거쳐서 그는 경험이 있어 보입니다. 동사 사절을 목적으로 가졌죠. 그 다음은 주술사절을 목적으로 갖는 문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有一群冷漠的人中就显得这位老太太仁慈. 냉담한 사람들 속에서 그 노부부는 인자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술사절을 목적으로 가졌어요.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이에요. 형용사를 목적으로 갖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왜? 목적 앞에 헌, 형용사 앞에 헌과 같은 정도부사가 있든지 아니면은 목적어 뒤에, 형용사 뒤에 보나 러가 와줘야지 돼요. 그래서 보세요. 大家在考试以前 모두 시험 전에는 또 显得很紧张, 긴장하다가 형용사니까 앞에 헌을 가져줬죠. 모두 긴장해 보였습니다. 그거요. 두 번째 문장 봅시다. 几年不见他显得高多了. 몇 년간 보지 못했더니 그는 까오라는 형용사 뒤에 또라는 보어가 붙었죠. 혹은 러도 같이 붙어줬고요. 그래서 그는 더욱 키가 작아 보였습니다. 해서 형용사가 목적으로 올 때는 시엔더의 목적으로 올 때는 정도부사나 아니면 형용사 뒤에 보나 러가 와줘야 한다고 하는 거 중요해요. 시엔더 까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시엔더 까올러 적어도 까올러까지 하는 거고. 자,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 더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정태보호 아니냐 하면 안 돼요. 취더, 获得, 觉得, 懂得, 值得, 求的, 记得, 认得, 赢得, 舍得, 显得 등은 두 글자로 이루어진 동사예요. 더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정태보호 더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정태보호 더 하시면 안 돼요. 더 있다고. 그럼 오늘의 문제 세 단어들 봅시다. 犹豫, 주저하다, 망설이다죠. 그 다음에 显得, 어떤 상황이 드러나 보이게 하다예요. 문제 풀어봅시다. 犹豫他有些显得, 타가 주어겠죠. 显得가 왔으니까 요의는 이리로 오고 요가 앞에 오겠죠. 有些犹豫, 그는 조금 주저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他显得有些犹豫, 동목사조가 显得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他显得有些犹豫 예요. 여러분들 조심할 거, 显得의 뜻, 드러나 보이다라는 뜻인데 주의해야 할 거, 이렇게 더가 붙었다고 해서 정태보호나 정도보호는 아니다. 원래 이 단어가 이렇게 돼 있다. 뒤에 형용사가 목적으로 올 경우에는 앞에 정도부사나 뒤에 보 또는 러가 와줘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 안 되시면 되돌려 보셔야지 돼요. 오늘의 문제를 보시죠. 很高的玉米营养价值
具有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동사 具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具有는 가지다, 구비하다의 뜻을 갖는데요. 목적어를 대부분 쌍음절 이상의 추상명사를 목적어로 가져요. 보세요. 他的报告具有说服力 설득력, 추상명사죠. 그의 보고는 많은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他的报告具有很大的说服力라고 했죠. 具有의 부정은 뭐라고 할까요? 具有의 부정은 不具有가 아니라 그냥 没有예요. 보세요. 我认为开这样的座谈会没有什么意义. 나는 뭐라고 여기다죠. 이런 좌담회를 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具有의 부정어는 没有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들 살펴봅시다. 위미, 옥수수죠.营养, 영양이고요. 价值, 그래서 가치, 营养价值 그러면은 영양 가치가 되고요. 具有, 구비하다, 목적어는 주로 추상적인 건데 쌍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거를 갖는다고 했죠.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很高的玉米营养价值具有, 자, 具有가 여기서는 수로겠죠. 그쵸? 자, 很高的는 더가 있으니까 뒤에 중심을 가져야 돼요. 很高的营养价值냐 아니면 很高的玉米냐. 여러분들 很高的玉米 매우 높은 옥수수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很高的营养价值가 둘이 같이 붙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면은 很高的营养价值 추상명사죠. 두 글자 이상의 추상명사 具有의 동사의 성격에 맞죠. 위미, 옥수수는 매우 높은 영양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위미 具有很高的营养价值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위미 具有很高的营养价值 옥수수는 매우 높은 영양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요. 자, 具有 동사 성격 특별해요. 의미는 갖추다인데 목적어는 두 글자 이상의 추상명사를 목적으로 갖고요. 부정은 不具有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没有라고 그랬어요. 먼저 문제부터 보죠. 文件递给我请把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제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바자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죠. 바자구라는 것은 전치사 바와 그 목적어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부사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수로 앞에 쓰인 부사어로 쓰인 것으로서 동작을 통해 바의 목적어의 변화, 영향, 결과 등이 나타나도록 함을 강조해주는 문장이 바자구예요. 그래서 바자구의 형태는 주어, 부사어, 바, 목적어. 이 주어와 부사어는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기타 성분이화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바 플러스 목적어가 동사 앞에 있으니까 부사어죠. 그래서 타바 지단 칠러 그는 달걀을 바와 목적어가 부사어로서 치 앞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성분이 있는 거 칠러 그는 달걀을 먹었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바자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요, 부사의 위치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꼭 외워두세요.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전치사 바 앞에 놓인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부정부사 메이죠. 我没把那本中国文学史看完 동사 뒤에
결과 뭐 기타 성분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문 봅시다. 니 인가이 바 조동사죠. 제가 따오리 가수다. 너는 마땅히 이 이치를 그 도리를 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부사죠. 타 이징 바 시지 시우하얼러. 자, 시우라는 동사 뒤에 보이죠. 기타 성분이요. 여기는 목적어가 기타 성분으로 쓰였죠. 그는 이미 세탁기를 잘 고쳐놓았습니다. 수리하였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오늘 문제에 나오는 단어 봅시다. 원제, 서류죠. 문건, 띠게. 자, 띠라는 건 우체부 아저씨 할 때 채자예요. 옛날엔 채신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네주라는 뜻인데 뒤에 게이가 붙어가지고 건네다, 건네주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가 되어 있죠. 다시 문제 봅시다. 자, please의 뜻을 갖는 칭은 초청하다, 칭이 이런 거 빼놓고 please의 뜻을 갖는 칭은 맨 앞에 쓰여요. 그쵸? 자, 바는 목적어를 가지고, 그쵸? 동사와 기타 성분 앞에 쓰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됐죠. 그래서 1위로 땡겨주고 칭바 원지엔 띠게이워. 자, 띠라는 동사 뒤에 띠게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온 기타 성분 온 걸로 받아봐도 되고 띠 뒤에 VC와 오가 온 걸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칭바 원지엔 띠게이워. 그 서류 저한테 좀 건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 기출문제의 정답은 칭바 원지엔 띠게이워. 그 서류를 아니면 그냥 서류를 저에게 건네주세요 라고 해서 받자구를 쓴 건데요. 받자구의 의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형식도 말씀드렸고요. 자, 부사의 위치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부사들,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부사는 어디 앞에 놓인다? 받자 앞에 놓인다, 전치사 앞에 놓인다. 모든 전치사들 앞에 놓여요. 사실은 받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정부사, 조동사, 그 다음에 시간부사는 모두 전치사 앞에 놓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你的领带太紧记得了.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정태보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태보호를 쓰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정태보호의 뜻은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 혹은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인 경우에는 대부분 형용사 사조가 뒤에 쓰여요. 앞이 동사인데 동사 또는 부사 조동사를 쓴 부사를 갖는 그런 형태. 여기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어가 있고 수어가 근데 뭐로 쓰였다? 동사로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어가 형용사 사조로 쓰였을 때 동작의 평가나 판단을 나타낸다. 예문 보시죠. 동사 플러스 더 플러스 형용사 사조 타, 창, 던, 요메이. 자, 형용사 사조죠. 정도부사가 요메이를 수식해 주니까요. 그녀는 우아하고 아름답게 불렀습니다. 평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 이딩렁 치더 헝快. 그는 틀림없이 빨리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딩렁에서 부사나 조동사가 동사를 수식해주고 보호가 형용사 사조로 쓰인 것도 판단을 나타내 주는 데 쓰여요.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로는요. 동사가 수로로 쓰였고 뒤에 주술사조, 형용사사조.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형보사조일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동사사조가 왔을 때는 동작의 행위나 결과인데 그냥 행위나 결과가 아니라 그 정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예문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따자도 샤오더 뚜즈텅. 웃었는데 웃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는 거죠. 배를 잡고 포복철도했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자, 주어, 동사, 더, 형용사, 사조나 동사죠. 이때 형보사조라고 그랬죠. 我们吃的많이吃了. 형보사조로서 먹었는데 어느 정도로 먹었느냐? 만족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정태보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세 단어를 봅시다. 링, 따이, 넥타이죠. 진, 죄다도 되고 동사로, 형용사로 팽팽하다,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자, 중원 시 할 때는 중문구 할 때는 시지만요. 묶다, 매다의 뜻인 동사로 쓸 때는 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니더 링, 따이, 타이, 진, 시더, 러. 자, 이렇게 정도보호나 정태보호를 나타내는 조사 더가 있으면 더가 있고 뒤에 정도부사가 있으면 두 개 같이 연결해 버리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주어는 니덜링 따요. 넥타이를 굉장히 러는 맨 끝으로 가겠죠. 어떻게 했대요? 타이치나 타일러의 용법이죠. 뒤에 형용사 쓰였고 당신은 넥타이를 너무 세게 묶으셨네, 세게 매셨네요. 목을 콱 졸라맸다는 의미죠. 정답은 니덜링 따이, 찌더 타이치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출문제의 정답은 니덜링 따이, 찌더 타이치러. 넥타이를 너무 꽉 묶으셨네요 라는 뜻이요. 꽉 죄셨네요 라는 뜻으로요. 여기서 더는 정태보호를 나타낸다. 정태보호의 의미는 평가, 판단 혹은 결과다. 결과일 때는 어떤 형식을 가느냐? 뒤가 동사로 쓰이고 동사 뒤에 보호가 주술사조보호, 형보사조보호, 또 동사사조보호가 온다. 먼저 문제를 보죠. 那个方案出色他设计的非常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인 관형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관형어는요, 제한성 관형어와 묘사성, 꾸밈성 관형어로 두 가지의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제한성 관형어라는 것은요, 나이종 또는 나일에 대한 대답, 즉 분류를 나타내요. 대부분 명사성 사조, 동사성 사조, 접목사조, 구별형용사 등으로 구성되는 거죠. 묘사성, 꾸밈성 관형어는 선모양에 대한 대답이에요. 즉 중심어가 가리키는 사물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대부분 형용사성 사조로 이루어졌으며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 특징 등을 나타낸다. 그래서 제한성 관형어와 묘사성 관형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요, 관형어와 지시대명사의 수량사의 위치예요. 자, 보세요. 吃饭的那个人과那个吃饭的人 두 가지가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가 뒤로 갔을 경우에는요, 즉 접목사조나 동사사조, 형용사사조가 지시대명사 앞에 올 때 우리는 제한성 관형어가 앞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먹고 있는 저 사람, 즉 구별의 의미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나그렌이 강조된다, 저 사람이 강조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묘사성 관형일 때는 나가 칠판더렌이라고 된다면은 접목사조나 동사사조, 형용사사조가 지시대명사가 접목사조나 동사사조, 형용사사조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밥을 먹고 있음, 즉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더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중심어에 가까운 관형어가 강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쓰이는데 간혹 교재 보면 두 가지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데 그 차이는 의미상의 차이예요. 어떤 부분을 강조해 주느냐의 차이니까 이거 틀렸네, 이거 맞았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문제의 세 단어를 알아봅시다. 방안, 방안이죠. 설계도 방안. 추서, 특별히 훌륭하다, 대단히 뛰어나다 뜻이고요.设计, 설계, 설계하다, 디자인, 디자인하다 동사와 명사를 다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봅시다. 那个方案出色它设计的非常 자, 더 있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 성분으로 가져야죠. 그럼 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非常은 정도부사죠. 뒤에 뭐가 돼요? 형용사나 동사가 가져있죠. 그래서 非常 추서가 같이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他设计的那个方案 그녀가 설계한 그 디자인은 그 디자인을 강조가 된 거죠. 매우 뛰어납니다. 非常出色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요. 他设计的那个方案非常出色 이게 정답이에요. 그녀가 설계한 그 디자인은 매우 뛰어납니다. 자, 여기서 那个와 他设计的두 가지의 위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那个他设计的方案 해도 되고 他设计的那个方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한성 관형어와 묘사성 관형어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한성 관형어로 사용됐다는 거죠. 먼저 오늘의 문제 보기로 하죠. 许多美丽的这里流传着传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문법사항은 존현문이에요. 존현문이라는 거는요, 어떤 장소나 시간에 어떤 사문이라는 사람이 존재, 출현, 소실을 하는 문장이죠. 형태 봅시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장소나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거 주어 아니에요. 존현문은. 이건 부사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라고 그랬죠. 불특정한 사람의 사물, 이거 목적어예요. 그리고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온다. 이게 수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밑에 문장 우리 번역 보면은 큰 사건 이라고 하죠. 주격조사가 붙었는데 중국어에서 보세요. 목적어로 가 있죠. 이게 존현문의 특징이에요. 웃는 이가가 붙어도 목적어로 쓰였다. 어떻게 때?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앞이 장소나 시간이 나왔을 때 昨天发生了一件大事 어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존현문이라는 거죠. 그럼 존현문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존재를 나타내는 동작은 대개 정지 동작이에요.墙上挂着一张画 벽에 그림이 한 장 붙어 걸려져 있습니다. 출현이나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대개 이동하는 동작이죠. 뚱변 칼골라이 이량치 저 동쪽에서 한 대의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那个学校死了一个学生 그 학교에는 학생이 한 명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장소, 장소, 장소 동사, 동사, 동사 그 다음에 불특정한 목적어, 목적어, 사물이나 사람 이게 존현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세 단원을 봅시다. 쉬도 대단히 많은 허다한 매일이 아름답다죠. 리우传 세상에 널리 퍼지다. 传说 전설, 소문, 풍문 혹은 이리저리 말이 전해지다죠. 许多美丽的这里流传着传说 자, 더가 있으니까 명사 올 수 있는 거 쩔리 아니면 传说죠. 명사성 성분이니까. 그런데 传说과 같이 이어져 있죠. 자, 쩔리가 앞에 왔어요. 그리고
许多美丽的传说가 목적어로 많은 아름다운 전설이 이어지고 있다, 소문내지고 있다 해서 있다면 뭐 요저 쓰면 되겠지만요. 여기서는 리우 추한저 전해져 내리고 있습니다. 这里리우 추한저许多美丽的传说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의 기출문제의 정답은 这里리우 추한저许多美丽的传说 여기에는 많은 아름다운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는 게 정답이고요. 자, 포인트는 존연문,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형식 알죠?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 불특정 목적어. 여기서는 출현을 나타냈죠. 먼저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B 他的取消了比赛资格.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학습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베이자구, 비동문이죠. 자, 베이자구는 형식이 주어, 베이, 목적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동사, 기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장 봅시다. 那个病人 주어죠. 被小王, 베이와 목적어가 있고 送到医院去了. VC와 목적어, 기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환자는 샤오양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베이 샤오왕이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 예문 봅시다. 那个病人被送到医院去了. 여기서 없어진 게 뭐예요? 샤오왕이 없어졌죠. 그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그런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밝히기 쉽지 않고, 자선사가처럼 밝히기 쉽지 않을 거 어렸을 때는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전치사는 목적어를 갖지만 피동을 나타내는 베이와 피동을 나타내는 게이는 목적어를 안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자, 베이자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기타 성분이에요. 수러 뒤에 기타 성분이 와야 하는데 결과나 영향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동태조사 혹은 각종 보호가 와줘야 한다. 만약 이런 게 안 오려면은 적어도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지니는 쌍음절 동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거, 의미상 이미 동작의 결과가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보호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他的钱包被他找得到的. 그의 지갑은 그에 의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죠? 这样的孩子被老师教育不好.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에 의해 교육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보호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의 세 단어를 살펴봅시다. 취消, 취소하다, 제거하다죠. 비쌀, 명사, 동사 다 돼요. 시합, 시합하다. 资格, 자격이죠. 다시 문제 보십시다. 被他的取消了比赛资格. 자, 타 더 있으니까 명사성 성분 와야죠. 여고 원래지돼요. 자, 베이자는 전치사를 갖는다는데 여기서 베이자 전치사로 가질 수 있는 부분 명사성분 비싸이 쯔거밖에 없는데 비싸이 쯔거에 의해 시합 자격에 의해 취소됐습니다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이는 이번 문제에서는 목적을 안 가져요. 취샤오러는 수로 플러스 러 기타 성분 가졌죠. 그래서 정답은 타더 비싸이 쯔거, 그의 시합 자격은 베이 취샤오러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타더 비싸이 쯔거 베이 취샤오러, 그의 시합 자격은 취소당했습니다. 취소당해졌습니다 라는 뜻으로
베이자고 피동문으로 사용되어 있죠. 베이자고의 형식과 기타 성분의 특징 꼭 챙겨 두셔야지 돼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죠. 主要负责我们部门产品的推广.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동사 후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자는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동사일 때는 책임을 지다고 형용사일 때는 해야 할 책임을 다하다가 돼요. 자, 동사일 때 책임을 지다. 예문 봅시다. 我负责照顾这几位病人. 나는 이 몇 명의 환자를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뒷부분이 동사 성분 목적어가 같죠? 工会的工作你应该负责到底. 조합의 일은 당신은 마땅히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후저 형용사 뭐뭐야 할 책임을 다하다 라고 할 때는요. 他对各项工作都很负责. 그는 각 항목의 작업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你们要认真负责地调查这件案子. 당신들은 진지하게 책임을 다해 이 건을 조사하십시오. 认真负责가 부서라는 걸 알려주는 부사격 조사 더가 있죠. 조동사도 당연히 부서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의 세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주요, 주로 대부분, 주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후저, 책임 있다, 책임을 지다. 부문, 부문, 부서, 그렇죠?产品, 제품,推广, 널리 보급하다, 확충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主要负责我们部门产品的推广. 주어는 우리 부서겠죠. 우리 부서는 주로 책임집니다. 더가 있으니까 뒤에 중심 오겠죠. 상품의 확충, 널리 퍼지게 함을, 확충을 책임집니다. 널리 보급됨을 책임집니다. 정답은 我们部门主要负责产品的推广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我们部门主要负责产品的推广. 우리 부서는 주로 상품의 확충, 확대됨을, 널리 보급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저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인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였죠.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